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덤으로 그러나 소명으로 하는 관리소장 생활. 한때 죽으려고 했어요. 내가 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자신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높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사람은 그 현실을 수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에 공장에도 다녀봤고 혼자 스낵카를 만들어서 길가 장사도 해봤어요. 아파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3년을 했어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거의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 제가 스스로 저를 봐도 정말 할 거 안 할 거를 다 해봤는데도 더 할 게 없다는 한계 상황이 오니까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순간에도 운명이 안 됐나 봐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깨닫는 것, 이것도 원래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후 지금 사는 것은 덤이라고 생각해요. 관리소장을 하는데 과거 경험이 많은 도움이 돼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죠. 영업관리 중 가장 어렵다는 보험 영업관리를 했거든요. 과거에 했던 조직관리, 인사관리, 사무관리 업무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10분의 1 정도 일하고 돈은 3분의 2 받는 거예요. 사실 나는 사람 응대 능력이 본의 아니게 뛰어나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좌우지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예요. 여자를 다루려면 젊든 늙었든 여자 심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자에 관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다루겠다는 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심리를 모르면서 내 맘을 몰라주느냐고 하면 그 사람이 더 미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료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관련 공부를 해야 해요. 나는 이 직업이 진짜 쉬워요. 노력 별로 안 하고 그냥 수월하게 해요. 그 기법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나는 그런 걸 관리소장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진짜 바로 알려주고 싶어요. 직설적으로 강연을 통해 관리소장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나는 일반적 실무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음속과 나를 이어서 전달하는 걸 하고 싶어요.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바로 바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욕심인데 그걸 하고 싶어요. 내 말을 듣고 바뀌는 게 가장 보람 있더라고요. 한 소장님이 공기업 임원 출신이었어요. 서울대 나와 나이 60세에 정년퇴직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경비를 하자니 그렇고 놀자니 그렇고 머리는 좋으니까 주택관리사는 금방 땄죠. 이제 관리소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관리소장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강의를 들었어요. 내가 소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소장이라 하려는 생각이면 소장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상처받느냐. 내가 이걸 해서 즐겁고 보람된 게 아니면 하지 마라. 절박하다는 마음에 드는 분만 해라. 그리고 소장을 무슨 단지 세대수 갖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마라. 단 50세대를 하더라도 내가 주민을 위해서 신명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신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으니까 그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이 내 말에 쇼크를 받았대요.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소장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시네요. 처음에는 경력이 없어서 아무도 안 받아줄 겁니다. 정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아주 열악한 데를 찾아가세요. 지금 80세대짜리에서 근무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이런 것 때문에 그 희열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보람을 얻으면 돈을 떠나서 하고 싶잖아요. 10만원, 2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많이 받아봤으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긍정 철학. 사람들은 한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겠다는 소리를 해봤자 필요 없어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하면 계속 괴로운 기운을 불러요. 나는 체험적으로 느껴봐서 아는데 내가 좋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될 일도 풀려요. 잘 되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겠지만 잘 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아무리 미워해봤자 상대는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미워한 사실만 받아들여요. 일종의 거부죠, 거부. 결국 미워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미워하는 거 혼자 방어하는 게 다 쓸데없는 거죠. 항상 저는 장점만 봐요. 계속 그렇게 연습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도 미운 생각이 안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어쨌든 나만 손해예요. 괜히 내 혈압만 올라가고 열만 받쳐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내 의지가 들어가면 피곤하고 짜증날 뿐이에요. 저는 협상자를 만나면 일단 다 오라야 오라, 당신 말이 맞아 라고 해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봅니다. 내가 다 얻어내면 괜히 그렇고 한 70, 80% 선에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내가 이득이에요. 항상 손익을 동시에 따지면 절대 손해나 절대 이익이 없대요. 항상 얻어지는 게 있다는 말이죠. 관리소장 철학. 나는 시끄러운다지 정리하는 것은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만 하면 돼요. 사실 관리소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고 시기적절한 상황 판단이고 윗사람에 대한 상황 대처예요. 근데 내가 보면 대부분이 그걸 소홀히 해요. 어려워하고 피해버려요. 항상 저는 저만 봐요. 답이 항상 내 안에 있거든요. 계속 내 안에서 찾아요. 관리소장 직책은 너무 좋은 직책이에요. 오랫동안 해도 되고 노동 강도가 특별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지식과 상황 판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존경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수도 적은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동료들과 직원들을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 그것만 알면 잘할 수 있어요. 관리소장은 말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다 까먹어요.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자기 위신을 작살내요. 말만 좀 잘하면 되는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필요한 말만 절제해서 하면 소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말을 꼭 해야 할 때 안 해요. 대표회의에서 급여 인사 안건을 토의할 때 절대 우린 급여 못 올려줘 라면 그거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직원들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왜 직원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 직원들 사활이 걸린 문제를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굽히느냐고요. 올려주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이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왜 그 말을 못하냐고요. 자기 목이 두려워서? 이러해서 대표님 생각이 맞지 않으십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 친아들이나 친딸이 소장으로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다면 말 안 하면 되죠. 그렇지만 좀 싸가지 없더라도 그건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식으로까지 해요. 날 자르려면 잘라라. 단 부당하게 자르지는 마라. 나를 잘못 자르면 당신 죽으니까. 왜 관리소 직원을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떻게든지 규정에 맞고 정상적인 법에 있는 것은 하란 말이에요. 봉급 안 올려주면 직원들을 어떻게 통솔해요? 그건 무장해제 해놓고 쌀한 것과 똑같잖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면 된다. 그런 거라고 봐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든지 나는 자리에 연연 안 해요. 비굴하게 타협해가면서 내 직분을 못하는 것? 그건 시체거든요. 소장이 아니라 송장이지. 그게 무슨 소장이야? 진짜 뭐야? 소장에 이응자 하나 붙이면 송장이네요? 허감 쌓기. 직원이든 동대표든 함께 일하려면 미리 나에 대한 호감을 쌓아놓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호감이란 것은 유효적절히 잘 써야 해요. 나는 어제 저렴한 횟집에서 20만 원 들여갖고 대표회장, 선거위원장, 직원 모두를 다 만족시켰어요. 난 술, 담배는 전혀 안 하지만 봐서 이런 자리는 정기적으로 꼭 해요. 일부러 선관위원장과 대표회장을 불렀어요. 직원들은 불편해하지만 이해를 시켰어요. 어차피 근무하려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과 친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베풀었는데 거의 200% 성과가 난 것 같아요. 앞으로 웬만하면 시비가 안 들어와요. 사실은 소장님들이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그거를 아부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 아부가 나쁜 겁니까? 한비자예요. 아부의 정석이 무엇이냐? 그 해당 당사자 친척은 물론이고 처배까지도 잘하는 것이 아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만 잘하면 무조건 성공한대요. 공부, 아부, 기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아부는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인간관계고 맞춰주는 건데 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대가 갑이고 내가 을이면 갑만큼 정당한 대접을 해주고 을로서 내가 받을 만큼 정당한 대접을 받아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십을 착각해요. 관리소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 줄 아는데 절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소장에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내 생활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착각이죠. 직원들과 동화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동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동대표 관리 조만간에 동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데 나는 미리 다 구성해 놓았어요. 나는 항상 미리 다 내다보고 해요.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주민이 대표로 미리 들어와 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다 조치해야 해요. 동대표가 10명입니다. 딱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겠다고 대강 읽어요. 일단은 명제가 있잖아요. 근무해야 한다. 근무해야 하면 내가 을 입장에서 근무하면 근무가 힘들어요. 워낙 값들이 많잖아요. 집불도 아닌 것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완장 채워놓으면 더 연병하지. 이것을 이겨나갈 방법은 내가 현재 을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저 사람들보다 서너 단계 위에 서 있어야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1년 딱 지나서 연차수당 탄 거 한 50만 원 빼고 다 쓸 생각을 해요. 그 일환이에요. 개별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1년 있었으니까 그 돈 나왔잖아요. 하여튼 그 돈 최하 절반은 반드시 투자해야 해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느냐가 문제죠. 소장이 책임자는 의미를 정확히 보여주면 직원들이고 동대표들이고 인정해요. 저 소장은 책임지는 자세가 완벽하구나. 그러면 감히 간섭 못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데 폭력을 써서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섭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 비로소 굴복하거든요. 그것은 자기보다 한 서너 단계 위라고 생각하게 되는 단계예요. 나는 동대표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지만 기분 나빴을 것 같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어떤 형태로든 풀어줘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 만나서든지요. 혹시라도 마음 상하셨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단지에서 있는 한은 신명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직원 사기를 올려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일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고 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제가 외람되지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대단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다 한다는 게 어려워요. 저는 그게 완전히 숙달되어 있으니까 하지 누구든 감히 생각 못해요. 만약 들이받았으면 혼자 속으로 이 새끼 고소하네 하겠지만 자기가 왜 고소해? 상처받으면 곰고 이게 또 옮아요. 그건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더 강해요. 상대방이 이런 개새끼 하고 칼을 품었는데 언젠가는 한번 찌르겠죠. 이 소장님은 황남석 소장님이세요. 이런 고수님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